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11월과 겨울의 아프리카 식물들의 물주기에 대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식물들의 공통적인 물주기로는 잎이 있으면 물을 주고요. 잎이 낙엽지고 없다면 겨울 동안 단수가 기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잎의 유무가 물주기의 기준이 되는 거죠. 물론 종별로 또 재배 환경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동형종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오늘의 물주기는 대부분 하형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베란다에서 직접 물을 주면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좀 멀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 주면서 영상을 찍으니까 물 주는 양의 조절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또 영상도 많이 흔들리고요. 그 영상은 이 영상 뒤쪽에서 베란다에서의 물주기 영상을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앞쪽에는 고정된 위치에서 설명하기 편하게 물 주는 것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1월 말까지도 이렇게 잎이 무성한 아이들의 물주기를 보여드릴게요. 비스피노슨과 스피노사인데요. 11월 말에 저는 이렇게 넉넉하게 그냥 물을 줍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요, 저면으로 물을 주는데요. 11월 말 이후에는 웬만하면 저면을 하지 않아요. 아주 수축돼서 조금 회복이 필요할 경우에나 낮은 저면을 하고요. 그 외에는 겨울 동안은 저는 저면을 하지 않습니다. 11월 중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물을 주는데요. 온도가 더 높거나 온실이라면 물의 양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가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 동안에는요, 이렇게 겉흙을 스프레이로만 관리합니다. 이 아이는 아데니움 속 아라비쿰인데요. 벌써 잎이 이렇게 다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는 물을 흠뻑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만 주고요. 겨울 동안은 스프레이로 이렇게 관리합니다. 이 식물은 브레비칼릭스인데요. 브레비칼릭스는 좀 까다로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물을 줄 때 웬만하면 식물 위쪽에 닿지 않게 이렇게 주변으로 물을 주는데요. 스프레이가 식물이 몸에 닿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에 콩콩콩 물을 찍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 주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겨울에는 단수, 이게 공식이라서 단수를 시켜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수축돼서 봄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바로니아 데칼인데요. 지금 11월 말인데도 이렇게 이파리가 다 달려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물을 어떻게 줘야 할까요? 저는 물을 좀 넉넉히 주는 편입니다. 저면을 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축여주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축여줬을 때 잎이 있다 보니까 증산이 원활해서 약간 식물체가 수축될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는 저는 낮은 저면으로 물을 흡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은 살짝만 스프레이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잎이 있어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데카리는 지금 새 잎을 내고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조금 더 줍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자생지의 영향 때문에 바로니보다는 데카리가 물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이런 코덱스 식물 기준에서 살짝만 더 줘도 된다는 뜻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면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낮은 물에 저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겨울에는 바로니는 저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푸테그루 디스쿠스 속인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잎이 하나도 없지요. 이럴 경우에는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만 뿌려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식물은 이포모에아 속 보르시아나인데요. 보르시아나는 이 코덱스가 잘 썩어요. 그래서 저는 물 줄 때도 웬만하면 코덱스 외곽으로 이렇게 돌려서 줍니다. 제가 오늘 올린 영상에도 이렇게 수축된 유묘를 복원시키는 것을 보여드렸죠. 같은 종인 각티패스인데요. 이렇게 수축되었을 때는요, 물을 살짝만 담으세요. 그리고 이 화분을 여기다 올려놓는데요. 성장기에는 깊은 물에 저면을 해도 되고요. 위에서 듬뿍 줘도 되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 화분에 이 정도만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놔두면 용토 편만은 젖지 않고요. 용토를 손으로 이렇게 헤집어 보면 습기는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저면이 좋습니다. 유묘들의 겨울 관리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아이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이렇게 주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서 주고요. 조금 수축됐다 했을 때는요, 위에서 조금 더 물을 줘야겠죠. 이 식물은 브레비카울인데요. 브레비카울도 마찬가지로 11월에 이렇게 축여주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살짝만 물을 줄 거예요. 겨울에는 웬만하면 휴면을 시키려고 합니다. 올해에는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겨울에 잎을 떨굴 때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 아이는 개아이인데요. 물을 좋아하니까 물을 충분히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아주 충분히요. 그런데 실내에서는 옷자랄 수 있으니까 식물 위쪽의 생장점의 움직임을 보고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도 조금 더 넉넉히 주는 편이고요. 요즘 11월 중순 이후에요.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조금 더 줄여서 한 바퀴씩 돌려주는데요. 유묘들은 휴면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휴면기에 맞춰서 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식물의 움직임을 보고 선택을 해서 겨울에 성장기처럼 키우기도 합니다. 귀감용을 제가 물을 줄 건데요. 귀감용은 동영종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성장기인데요. 가을에는 저는 저면을 해서 물을 주는데 보통 제가 많은 식물을 저면할 때는 깊은 물에 풍덩풍덩 담궈서 저면을 하고요. 이렇게 일부만 저면을 할 때는 화분 위에 지금 보이시죠? 이 정도 흡수될 만큼의 물을 덜어서 저면을 하고요. 위쪽 흙까지 흠뻑 젖게 저면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종이라도 가정의 집은 온실이 아니죠. 물을 너무 넉넉히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줍니다. 겨울에는 저면을 잘 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좀 달라요. 겨울에 저면을 좀 할 때도 있고요. 안 할 때도 있는데요. 동영종이라도 저는 웬만하면 한겨울, 특히 1월에는 위쪽에서 살짝살짝 숙여줍니다. 알로에는 저는 11월까지는 아주 넉넉히 화분 밑으로 흐르도록 물을 줘요. 물을 흠뻑 주는 대신에 물을 주는 주기를 길게 주는데요. 물 주는 주기는요. 지금 이렇게 잎을 보면 잎이 약간 말리기 시작하죠. 이러면 물이 고픈 거예요. 이럴 때 물을 주면 아무리 흠뻑 줘도 식물이 탈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좀 이렇게 줍니다. 알로에 같은 경우에 겨울에 단수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물 잘못 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잎이 말리는 걸 보고 살짝살짝 이렇게 알로에는 물을 주면서 재배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직접 촬영한 11월의 물주기 영상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물주기는요.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우의 물주기로서요. 온도가 아주 낮은 곳에서 재배하신다면 물의 양을 조금 더 조절하셔야 돼요. 겨울의 스프레이는 해가 잘 드는 환경이라면 가능하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공중 스프레이 정도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물의 겨울 물주기는 잘못 주면요.
안 주는 것만 못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겨울의 물주기는요, 물주기가 아니고요, 겉흙 축여주기예요. 이런 식물을 겨울에 관리를 잘 못하면 겨울 동안은 이 식물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요, 봄에 깨어나면서 표시를 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수축되었어도요, 저면은 아주 신중히 해야 해요. 특히 이런 식물을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은 겨울 저면은 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낮은 저면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겨울 동안 식물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